지금부터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차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제가 이제 100일의 행보가 내일로 100일이 꽉 찹니다. 그래서 그간의 저의 일정을 숫자로 한번 가볼까, 아니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좀 더 공식적인 의정 활동 위주로 언론인들께 보고를 드릴까 여러 고민을 하다가 약간은 좀 궁금증을 서로 좀 나누고 싶어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질문하시고 싶은 것을 적당히 좀 버무리고 싶어서 차담회라는 형식을 빌어서 오늘 여러 언론인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인사말로 드리기에는 조금 다소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처음 의장에 선출되고 제일 고민을 했던 게 의장의 무게 중심을 조금 의원님들에게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좀 컸었습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의회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취임 이후 의장 관련 보도 자료가 9건인데 의원 관련 보도 자료 배포수가 총 124건으로 제가 조금 홍보팀께 부탁드렸던 게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장 주재 정책 간담회가 38회가 이루어졌고 월 평균 10회 매주 2회의 간담회가 진행이 된 걸로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 간담회도 또한 25회로 통계가 나왔고요. 시민과의 소통 간담회가 87회. 이 87회는 찾아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약속하시고 오신 분들만 숫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냥 오신 분들은 제외를 했고요. 현장 간담회 31회 해서 시민들과의 이 만남이 총 87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의원님들과 조찬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바쁜 일정들이라서 아침에밖에 시간이 잘 맞지가 않아서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의원님들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 저희가 그 식당에서 쫓겨나서 자리를 이동할 정도로 나누는 이야기들이 풍요롭고 반가워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장실의 문턱이 대폭 낮춰졌다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요건 제가 비교치를 저는 할 수가 없어서 객관적이 제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우리 보고하러 들어오시는 공무원분들과 눈을 마주치고 성함을 모르시는 분은 여쭤보고 모르는 분은 여쭤보고 또 이렇게 아는 분은 개인적인 어떤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면서 의회 분위기가 좀 신이 나고 즐거운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후는 이제 기자님들의 궁금증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하는 걸로 이제 이어가 볼까 합니다. 인사말로 가능하겠습니다. 바로 지시답변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자간담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한 일이 없는데 기자간담회. 기자간담회요. 네. 기자간담회도 네, 여기 있습니다. 언론사 및 언론인 간담회 13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임원선 기자님을 따로 독대로 좀 기회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이게요, 이게 세종시에 기자들 모임도 있고 예, 모임을 예. 안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네, 모임을 하신 분은 지금까지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모임을 저같이 이제 안 하는 분들은 이렇게
비는 자석만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볼 수가 있는데 예. 또 다른 분을 위해서 한번 그런 장을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신지. 협회나 협의회나 어떤 기자 모임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과의 만남, 아유, 좋죠.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모선 기자님은 제안을 해주신 거고요. 네. 조금 고약한 질문이라도 제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부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 물어볼게요. 네네. 네, 금호준 기자님. 지난 엎드리게 끝난 그 아. 임시회에서 잠시만요. 저기 권호주 기자님 진행하셨으니까 권호주 기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기자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죠? 저 선배님 먼저 해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기분 좋게. 지난 그 임시회를 이제 지켜봤는데 네, 11일 동안 이 임시회를 했잖아요. 네, 임시회를 했는데 이 조례 그 재개정건이 대략 그 96건 네, 조례이 끝나고 뭐 휴일 빼고 뭐하고는 그 시간에 그다 전부 다 그걸 정확히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 한 번에 몰아치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조례안들을 보면 네, 한 건인가 두 건 빼고 나서는 전부 다 통과가 되지 이게. 네. 신는 그 저기를 할 수 있나요, 그게? 저는 회의 때 네, 우리 속기로 읽어보는 데만 해도 며칠씩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그렇게 유능하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 번에 처리하는 거는 시민들한테 과연 좋은 인상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좀 앞으로 어떻게 운영했을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네, 제가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질문을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이례적으로 정말 115건의 안건이 지난 84회 임시회에 올라와서요. 중간에 이제 본회의장에서의 찬반 토론도 이루어졌고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주신 조례 관련해서 이게 숫자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기도 하고요. 또 이로 인해서 준비하시는 의원님들도 힘드셨겠지만 같이 일을 해주시는 우리 의회 사무처 담당자분들도 몹시 좀 과부하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은 이제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진행이 되면서 수정안이 바로 나오기도 하고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의원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의원님들도 뼈를 녹이는 어떤 노력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조례안들 보면요. 네, 이 본인들이 연구를 하고 또 시민들 TV에 와닿는 이거 분명히 좀 해야 되겠다 네네, 하는 조례안 같은 경우는 반가운 우리가 조례안이 있고요. 인정을 할 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의 그 다른 시도에서 했던 것들을 갖다 베껴 쓰기 하는 그런 스타일은 네,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4대 의회가 시작이 되고 이제 의원님들의 이 왕성한 의정 활동을 이제 서로가 뭐라고 할까요? 좀 경쟁심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고 어제 의원실에 몇 시까지 누구 의원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서로가 만나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회기마다 몇 건 이상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한계를 치우는 것도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건을 하셨는데 본인이 그동안 계속 조례 상정을 하지 않다가
그동안 모아놨던 어떤 신문과 본인의 의정 활동에 그 최종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간 동안 하고 싶었던 거 해야 되는 걸 모아뒀다가 이번에 하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걸 이제 그냥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접근하시기보다 의원 개개인별로 또 다들 관심사들을 또 이제 적당히 또 나누어서 가지고들 계세요. 그와 관계된 관련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 자세히 좀 들여다본 다음에 조금 더 신랄한 비판 내지는 우리가 단순히 숫자에만 목매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투파범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조금은 장난스럽게 이제 아침 식사할 때 이러다가 이거 나중에 안건이 막 200건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이런 걱정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가 조금 좀 몰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조례에 대한 거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 밀대원 그 조례안은 어떻게 하셨거든요? 제가 아직 어떤 조례안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의사기록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제목과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제한 이유 그리고 주요한 조례를 제가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 시도하고 비교는 안 되기 때문에 베낀 것 같다까지는 제가 아직은 판단을 안 하고 있어서요. 요 문제는 우리 최 기자님이랑 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의원님들도 그 생각은 하실 것 같습니다. 세종형 조례, 세종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어떤 조례 내용이 환영받는 거라는 거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당 원내대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사실은 나눈 적은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시민들의 생각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같이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은 5층에서 제가 따로 기자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기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권호준 기자님. 이세용 대표입니다. 네.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이세용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어서 말씀드릴 거고 네. 또 이제 문제가 많았던 여야 갈등도 있었는데 그거는 다른 기자님과 패스를 하고 네. 내가 지금 연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92개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뭐 타 시도시에서 보급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게스트가 어떤 분은 7, 8개 아까 좀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조례 그 연명부의 동료 의원들의 사인을 같이 했는데 네. 그분들이 혹시 한 번이라도 검토를 좀 해본 건지 아니면 올라오면 사인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네. 세 번째는 지금 국힘 의원들하고 얘기해보니까 네. 그들은 조례 수하고 연말에 의원들 평가하고 아무 관련이 없대요. 예. 민주당 의원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조례 건수를 가지고 연말에 의원 평가에 네. 반영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 경쟁이 붙어서 좀 힘들다. 네. 또 그것 때문에 의원 발의수가 많이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네. 홍성국 시당 의원님께서 그 의장님 뽑으실 때 네. 유승열 의장님을 콕 집어서 지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의안 처리 시스템에 그 일괄 연서가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본인이 조례를 다 살펴본 이후에 요 조례 조항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내용을 살펴보고
동의하는 경우에 이제 마킹을 해서 이제 일괄 연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편리한데요. 왜냐하면 한 건 한 건 다 비밀번호와 우리가 저희들이 흔히 전자 시스템을 이용할 때 하는 절차들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몇 번의 이제 개선 단계를 거쳐서 지금은 마킹을 통해서 일괄 연서가 가능한데요. 지금 이제 의원님들 사이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 연서가 굉장히 편하긴 하나 그 조례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기회가 좀 시스템적으로 좀 박탈당하는 것 같다 해서 결의안을 제외한 조례안은 그 발의하는 대표 발의하는 의원님이 예전처럼 연서판을 들고 다니며 눈을 마주치고 앉아서 좀 설명을 하고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옛날 시스템으로 아날로그하게 돌아가자라는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일괄 연서가 굉장히 편하고 또 전자 연서가 편하기는 하나 그 질문 내지는 약간은 좀 반대되는 의견을 대신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의원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또 빚어지는 약간의 문제점이 뭐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들을 성숙시킨 다음에 더 세밀하게 연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좀 개선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조례 수가 이렇게 폭증하게 된 게 의원평가와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기사를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 민주당이 2018년도에 이제 3대 의원으로 이제 꾸려지면서 다수당이 되고 거의 뭐 일당 독재 체제 비슷하게 이제 많은 그 언론의 질타도 있고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의원 평가 제도를 도입을 했고 상당히 힘들게 저도 제출을 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으며 얼마만큼의 예산 활동을 했는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조례를 위반했는지 굉장히 많은 양의 의원 평가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의정 활동을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2년 정도 의정 활동을 했는데요. 4년 의정 활동 하신 의원님들보다 양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제출한 양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크게 시스템적으로 작용을 했냐라고 이제 돌아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정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은 합리적이지 않을 때 정무적 판단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런 수량 정량적인 평가 외에 또 당 내부에서 바라다 보는 어떤 의원의 자질 그리고 그 의원이 평소에 주민들과 어떤 눈높이를 맞추고 있었냐라는 또 다른 어떤 평가들이나 척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숫자적으로 할 필요 없다. 이제 그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한 저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유추를 하고 있을 뿐인데요. 그렇더라도 이게 의원평가의 반영이 조회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열정이 의원님들의 열망들이 있으시다는 건 제가 좀 알겠거든요. 그냥 단순히 숫자적으로 내가 몇 번을 해야 되겠어라고 작업을 하시는 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결과물이 이제 이렇게 폭증을 예전에 비해서 폭증을 했기 때문에 우려들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그 중간 작업이 저희가 이제 의회 사무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은 숫자로 지금 의원님들과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행정 업무의 과부하는 충분히 저도 알고는 있으나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 뭐 당연히 적어야 된다. 요거는 좀 반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평가하고 무관하지는 않으나 그것이 의원평가에 있어서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실제로 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번째 답변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 이후에 부족하신 분 말씀 주십시오. 콕 집는다고 해서 말 들을 지방의원들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히려 세종시는 어떻게 되는 게 그 지방의원들이 이렇게 국회의원과 자유롭게 서로 이렇게 지내느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요거는 제가 해당된 건이라서 오히려 다른 의원님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요거는 뭐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요.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릴게요. 네. 우선 우리 기자님께 먼저. 권유선으로 선호하겠습니다. 네. 앞에 질문했는 거랑 마이크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질문하신 그 기자분들이랑 중복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그럼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이 조례안은 좀 힘들겠다. 아니면 네. 반대 의견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통과시킨다든지 이런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뭘까? 네. 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례 발의안에 대한 정제 방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번에 조례를 봤을 때 한 90% 이상은 타 지역에서 백교 수준인데 거기에 대한 방안, 계획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려요. 검토 보고서의 반대 의견을 저는 반대 의견이 있었던 건 글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했다라는 건 집행부하고 사실 이게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제가 준비한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특정 조항에 동의가 안 돼가지고 계속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조례가 실제로 있거든요.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 중에 이제 이런 반대가 어떤 법률적인 어떤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이래서라기보다는 집행부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거나 좀 아이러니하게 집행부가 반대를 했지만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조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빠 육아에 대한 지원금이라던가 지난 회기 때인가요? 통과된 이제 셋째 다자녀 가구의 이제 입학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가 예산을 문제로 좀 난색을 표현했지만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환영받는 조례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제 어떤 이유로 반대를 했는지 그 건건별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들이 바라봐야 할 지점이 시민들에게 과연 폭넓게 이게 혜택이 돌아가느냐에 있다면 설사 검토 보고서에 반대가 표현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어떤 조례인지는 몰라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정제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껴왔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에 위임된 조례도 있을 수 있고 또 생활 패턴상 타 시도와 굉장히 다른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이제 좋은 조례가 먼저 다른 시도에서 이제 행해지면 이런 거 우리 세종시에도 적용이 되어도 충분히 좋겠다 하는 조례들을 이제 발의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양이 많아지면서 베낀다라는 표현으로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세종의 상황에 맞게 그것이 또 정제라고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건 우리 의원님들도 언론인뿐만 아니라 집행부하고의 어떤 협업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유념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이후에 의원님들과 함께 꼭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충식 기자님께 먼저 좀 드릴게요. 유미 기자님 그 다음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취임 내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세종시의회 정체성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단답형이 낫겠습니까? 그냥 질문을 할까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제가 맞추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 21일인가요? 오후 3시에 법사위원회 통과여부가 또 궁금한데 세종조사 관련해서 세종시 의회가 좀 앞서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니까요. 네. 이 세종시 의회 규칙안에는 의장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건립 시기 네. 당초 2028년인데 2030년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건립 시기 확정을 못했고 네. 독소정으로 또 세종시 대표하는 세종시장이 건립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건 아시죠? 네. 그런 것들 세부적인 강론들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물론 우중에도 서울 가서 열심히 하신 건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 너무 올인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았나 강론 부분에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세종시 의회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고 지금 저 뒤에는 원내대표님 와 계시죠? 김효수 의원님 기왕이면은 같이 배석을 하셨으면 하는데 의장님 시간이니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서초과 화합 협치를 말씀하셨는데 예. 100일 동안 보면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국회를 닮은 세종시의회 요소야대 표기를 붙이면 14대 7 13대 7 13대 7 네, 그렇게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게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공동건의라든가 할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소통과 화합 찾아보기 조금 힘들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질문은 하나 드릴게요. 원내대표께서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을 작성하셔서 세종시 세수 부족에 따른 시장 공약사업 두 가지를 갖다는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8배부에서 1,000억 예산 삭감 예고를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행안부에서 어저께인가요? 저기 교부세를 갖다는 대폭 줄이겠다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자체적으로 신축 재정을 갖다가 하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런 소식을 아마 접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들어보고 싶은 얘기가 담론으로 자, 두 가지 사업 찍을게요. 시내버스 무료화, 세계 정원 박람회 어느 정도 삭감을 예고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강론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건 저도 굉장히 뼈아프게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한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면서 사실 저희들이 좀 심리적으로 요거는 제가 잠시 민주당 의원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총선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건립식이나 건립위원회에서의 이 단체장 누락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에 그 법사위까지 포함된 걸 삭제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갈망들이 컸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상황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의명분이 우선은 세종에 국회가 생긴다는 것이 국가균형 발전의 첫 단추다라는 거에 저희들이 사실 크게 방점을 찍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회 규칙까지 이렇게 힘들게 통과가 될 줄은 몰랐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많이 급변한 것 같고요. 하면서 조바심도 커지고 우려도 커지면서 조금은 좀 기형적인 시간상도 그렇고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건은 이제 본회의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완전히 국회가 와야 된다라는 거대한 목표를 저희들이 잊은 건 아니고요. 향후에 또 뭐 한 번에 작업이 끝나는 건 아니니 또 우리가 국회 이전은 사실 그 행정과의 이 거리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비효율 때문에 말이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들이나 또 뭐 법사위뿐만 아니라 여타의 문제들도 향후에도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은 조금 많이 뒤처진 감이 없진 않습니다만 우선은 좀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를 하고 세부적인 데로 좀 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닮아가는 세종시 의회라는 말씀에 일면 좀 공감을 하고요. 또 조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양당 원내대표님과 함께 의장실에서 이제 차를 나누는 것이 처음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사실 그동안은 세종시 의회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뭐 집행부하고의 갈등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100일 동안의 그 소통과 화합의 움직임이 모자랐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 추경에 대한 얘기는 사실 집행부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추경에 뭐 한 1,000억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그냥 툭툭 흘리시기도 하셨는데요. 우선은 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버스 요금 무료화에 대한 어떤 시장님 공약의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 의사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의회도 좀 같이 발맞춰주면 좋겠다, 뭐 출구 전략을 함께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있다는 걸 공공연하게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정원 박람회에 관해서도 예산 때문에 이제 단체장이 뭐 민간의 후원 이런 쪽으로도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가 정말 단호하게 예산을 촘촘히 그리고 확실하게 삭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워서 단호하다는 말씀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분들 죄송합니다. 2030년에 행복청 일몰 기간이거든요. 네. 근데 국회에서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그 행복도시 건설장에 행복청을 남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자, 질문이 요지는 그렇습니다. 세종시 의회가 너무 집행부하고 이렇게 대립이라든가 그쪽만 신경 쓰다 보니까 행복도시 건설청하고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도시건설이라든가 그래서 의장께서는 의회 차원에서 행복도시 건설 청장을 비롯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요? 네, 제가 이상래 총장님을 먼저 찾아뵙고 전 총장님. 네네, 지금 이제 김영렬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또 공식적인 이제 만남이 되게 되기 때문에 기관끼리의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해서 스케줄이 좀 계속 안 맞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종시청의 행복청과의 어떤 한 라인도 필요하고 또 소통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이 안 하면 안 되죠. 국장님들과의 만남도 있고요. 근데 이제 좀 공식적인 만남을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또한 소홀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자들 한 가지씩만 질문하시죠. 왜 할 사람이 많은데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이렇게 하면 짧게 지금 다른 사람들 못하니까 네, 제가 짧게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해서 또 의장님 한 가지씩 하나만 성장해서 하나만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유영기 기자님 하시고 김지훈 기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시 의원입니다. 그 앞에 질문하신 기자분이 이제 디테일한 걸 세세한 거를 이렇게 질문하신 데서는 그 이상적으로 공통돼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청년일 때와 위원장을 맡으실 때하고 의장 되실 때와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의장 취임한 지 이제 날짜를 세보니까 이제 3개월하고 이제 6일이 됐거든요. 네. 집행부임 그냥 전반적인 인상 평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민호 시장과 세종시의 행정과 최민식 교육감과 세종시 교육청의 의장이 되고 나서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전반적으로 두루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점 또는 마음에 안 드는 점 이렇게 부분에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모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는데 제가 의원 생활을 2년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1년을 하고 의회 전체를 총괄해야 되는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매일매일이 몹시 이제 조심스럽고 또 거기까지 오기까지의 제 마음가짐도 굉장히 힘겨웠던 건 사실입니다. 결정하기까지가요. 다른 점은 상임위원장이 어떤 관련 소관 업무로 인해서 굉장히 바쁘고 해결해야 될 민원이 산더미였다면 의장은 키페이 사업에 관여는 못하는데 해결해야 될 민원은 3배, 4배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이전 의장님들이 좀 심했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에 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사업적으로도 좀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해결 방법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와 논의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의장은 전체적인 문제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전 상임위에 걸쳐서 들어오는데 세부적인 내지는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민원의 건수는 더욱더 많아졌으나 해결 방법은 더욱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현안 때문에 고민도 하고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에는 제가 집행부들한테 전화를 안 합니다. 그리고 문자도 가급적이면 조심해서 하고 아니면 정말로 문자를 해야 되면 예약 문자를 걸어서 출근 시간 이후에 보시게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의 진도가 더욱더 안 나가고 있는데 비교를 하자면 의장으로서 요구되어지는 많은 역할들 중에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거는 사실적으로 좀 더 작아져서 제가 가끔 그 얘기합니다. 의장님이니까 재미가 없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를 대표하는 대외적인 어떤 역할은 제가 한 번도 소홀한 적이 없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회의 참석이나 행사 참석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다만 이 시민들이 가지고 오는 고민거리나 해결거리에 대한 해결의 시간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길어져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비서실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 기자님 하시고 이변희 국장님께로 넘어갈게요. 네. 마이크 좀 마이크 들고 계시나요? 여기. 예, 정충일보 김정훈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취임 100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취임 100일이기 때문에 가벼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쉼없이 달려오셨는데요. 그 짧은 100일 동안 네. 결실을 맺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시민들과의 간담회를 87회나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신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민들과 만나시면서 시민들이 의회에 바라는 거나 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0일간의 저는 이제 좀 발바닥이 아프게 뛰어다녔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많은 의제들이 좀 사제해 있어서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보람된 점도 많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청년 간담회를 테크노파크에서 우선은 세 분야의 청년분들, 기업인 대표, 그리고 청년 예술인,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을 이루고 있는 청년들과의 만남이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간담회 양식을 조금 파격적으로 제가 인사말을 하고 처음 보는 분을 이제 찍어서 아무 얘기나 다 좋다 해봐라. 그리고 이제 그 발언하신 분에게 의원님들 8분도 참석을 하셨는데 누구나도 좋으니 이제 그 다음 발언하신 분을 지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1시간 40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의회가 우리를 만나러 와줘서 너무 감동했다. 관심이 없는 줄 알았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다. 뭐 이제 그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같이 배석한 집행부도 중간중간 지원책이라던가 모르고 계신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바로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청년들이 사실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 시도 또한 청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분들과 더 많은 분야의 더 많은 연령층 분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자랑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자랑거리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시민들이 의회가 거기 시청 옆에 있는 그 건물이 의회고 그 속에서 의원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는구나라고 아시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의회가 정말 좀 효능감을 드릴 수 있게 애써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쪽 부분으로 시민들의 일상 속에 의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의원들이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좀 알리는 방향으로 힘을 쏟겠습니다. 네, 국장님 하시고 네, 김주환 기자님 그 다음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세종건설기업입니다. 신백입니다. 제가 보고 느낀 거를 오늘 뵙기 맞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무더기 때문에 햇빛 배려를 해주셨다는 걸 제가 봤고요. 비 오는 날 또 우산 배려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장님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보좌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그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과거에 이제 많은 의장님들 또 비슷하게도 하셨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배려를 많이 하신 분이다. 이때 이 독담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요. 배려와 소통 또 여러 가지 이제 강조하시면서 질문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그 사무처 직원분들하고 편안한 간담회 자리를 계속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은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어떤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아무래도 집행부 직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9차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제가 같이 간담회를 같이 한 직원분들의 명단을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부서를 다 넘나들면서 팀을 짜고 비슷한 또 아이 또래가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같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으로서의 의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아빠, 가정에서의 엄마 그리고 역할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눴습니다. 해서 출산 정책에 대한 요즘은 출생이라는 말로 이제 많이 바꾸시던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많이 이루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육아휴직 이후의 어떤 문제로 저희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행정 서비스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과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시청이 그냥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주지 못하는 점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래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공감을 나누고 있게 되더라고요. 공감을 하게 되고, 제가 나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분들과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해야지 될까라고 좀 걱정을 하고 임하는데요. 그분들 역시도 제가 예전에 20대, 30대 때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닌 저도 그랬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사실 간격이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다는 걸 저도 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만나게 되면 예전에 그런 약간은 좀 낯선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어머 안녕하세요 라고 기꺼이 눈 마주침을 하게 되는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의회가 근무하기에 참 좋은 직장이 되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실장님이랑 제일 많이 이야기 나누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단기적인 보상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근무하기에 좋은 의회가 되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제가 의장으로 있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교육 문제도 제가 인력개발원 원장님께 또 따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의회 파트는 집행부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교육기관 중에 따로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게 힘이 든다면 교육 과정 이후에 따로 어떤 기간을 연달아 의회직을 위한 교육 과정을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로 근무하면서 그냥 시간 때우는 직장인이 아닌 일하면서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다라고 좀 뭐 거대하게 이야기하자면 자아실현이고요. 좀 이렇게 보람이 있는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직은 제가 초기 단계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 계속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기자님 하시고 앞쪽으로 오겠습니다. 제가 아직 성함을 모르는 기자분들이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외부 김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간단하게 칭찬 하나 드릴게요. 앞선 그 의정 활동보다 우리 이 의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의회가 굉장히 밝아졌다. 예, 그리고 이제 좀 활력이 있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남북 교류 협력 기금 관련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일반 회계 쪽으로다가 전환을 했었다라고 최원석 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네. 상임위에서 이제 서로 합의하에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본회의에 이제 올렸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앞서서 이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소야대 이게 국회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입법부인 이제 국회와 생활정치를 하는 이제 시의회가 유사한 점을 저도 이제 늘 느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의법 활동과 이게 생활정치를 해야 되는 이 시의회가 조금 그 여야가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시민들의 그 공기 증진을 위해서는 숫자가 많은 야도 숫자가 적은 여의 어떤 의견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수렴해서 네. 그거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네. 상임위에서 협의를 해서 통과가 됐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야 쪽에서도 같이 협의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본회의에서 투표 결과를 보면은 17대 3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상임위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옳다 그렇게 하자 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이쪽에 의총을 해서 뭐 어떤 협의를 봐서 그런지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차라리 거기에 상임위에 계셨던 분들이 뭐 기권을 한다든가
이랬다면은 좀 이해가 가는데 전체자가 반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이 과연 여야가 협치를 하고 생활 정치를 과연 이끌고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남북 교류 협력 기금에 대한 이제 이 조례건은 상임위 의견을 사실 이제 저희들이 상임위를 통한 안이나 이제 예산안들이 다시 예결위를 통과를 하게 되고 이제 본회의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일명 저는 본회의장에서의 찬반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선한 변화 내지는 좀 그 초반에 의원님들이 이제 본회의를 처음 하시고 난 다음에 왜 반대 의견 할 기회를 주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반대 신청서를 내셔도 되고 모니터상에 반대 발언을 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상임위에서 통과된 의견이 본회의장에서 뒤집어진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디서든 논의가 되어져야 하고 상임위 소속이 아닌 의원님들이 저런 건이 통과가 상임위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네라고 본회의장에서 어떤 토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저는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단층제로서 광역 기초를 다 하다 보니 의정 활동 또한 굉장히 과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주민분들 만나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야 하고 예산과 함께 사업을 다 봐야 되는데 그 사업의 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상건이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파크 한 기관이 맡고 있는 업무가 테크노파크 고유의 기관 업무뿐만 아니라 약간 배정하기에 애매한 뭐 주거복지센터라던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상임위 특징을 가지지 않은 업무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다라는 건 정말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기 기간 동안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낱낱이 이 기금을 일반 회계로 만든다고 위원회를 비상설로 만든다고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사실상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본회의장에서의 이런 건설적인 토론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그 찬성 토론을 하시게끔 미리 이제 우리 대표 발의하신 최현석 의원님께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렸고 결과가 13대 7이어서 그 당색이 확연해져서 몹시 안타까운 건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만 토론의 기회가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충분한 토론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안들이 특히 예산이 예결위에 가서 많이 뒤집어지고 있고 그것들이 왜 상임위 안을 존중하지 않을 것 같으면 상임위를 왜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논의를 하면서 설득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생각이 바뀌시는 경우도 있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13대 7 숫자만 제외한다면 전 좀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제가 질문 드린 거에 좀 반해서 네. 달리 작성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예. 그게 이제 가결이 됐다, 부결이 됐다 이거를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상임위에서 협의를 해서 올라온 사안인데 본회의에서 전부 다가 반대 의견을 냈다라는 것은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거는 상임위에서도 투표가 이루어졌고 좀 많이 갈렸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산술을 뛰어넘는 의미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는 건 조금 억척이시고 저희가 이전에 그 모이기는 했으나 투표는 자율에 맡겼습니다.
여기서 저희라는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의사도 상당히 곤란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게 민주당 행사인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번 좀 고민한 적이 많은데요. 자율적인 의정 활동을 누구보다도 하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가 세종시이지 않나라고 느끼는 이유가, 제가 의장한 지 100일 동안 제일 힘든 파트가 의원님들 파트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을 너무나 강하게 개진하시기 때문에 제일 힘든 영역이 의원님들 영역이거든요. 그것이 의정활동에도 그대로 표출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이게 이제 본회의장에서의 투표가 양분되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사실 그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요 앞에 이제 저기 기자님들하고 약속된 시간 다 지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한 분 정도 더 받으시면 여기 앞에 두 분만 제가 네. 하고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안녕하세요. 저 국제뉴스 정지욱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 부장님께서 그래도 100일 동안 여러 가지 또 일도 많이 하시고 시의회 대표에서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아까 뭐 경제나 세종에 대한 시민에 대해서 저는 현실적인 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저희 이 세종이 되게 젊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관계 기관이나 이런 거 많지만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고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 사실 유치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2018년도에 된 국가선단이 있습니다. 네, 세종 스마트 국가선단이 2018년도에 되고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토지거래 통합구역도 이번 9월 23일 날 만기가 돼서 다시 2년을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 보면 국가산단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 세종시장님께서도 양자역학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유능한 그런 분들 초빙해가지고 사생활권에 그런 걸 교육을 한다던가 이제 많은 발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장님께서도 이번 스마트 국가산단 아마 이제 고시만 앞두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채택이 힘든 거지 그거를 추진해서 이제 차세대 저희 세종시에 대해서 되게 좋은 그런 일자리 창출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좋은 기업 유치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 5분 발언했던 4대 진입 관문과 연결을 좀 지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 6, 7, 8, 3일간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UAM이라고 이제 저희가 아직 이용하고 있는데 용어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중을 나는 어떤 모빌리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관련 이제 마스하고 연결을 시켜서 AI를 접목한 UAM과 마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자보를 웹자보를 경제부시장님한테 보내드리고 부시장님 제가 여기를 3일 중에 하루는 참석을 하고 싶은데 3일 다 일정이 너무 빡빡한데 집행부가 좀 가서 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준영 과장님과 진흥형 도시가에서 출장을 갔습니다. 이제 가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빠르게 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까 양자 관련해서 퀀텀시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세종 외부, 대한민국의 또 해외는 어떻게 보면 빠른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가 어떤 시 경계의 조형물, 말하자면 이제 건설 사업인 거죠. 그건 너무 올드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세계 지식 포럼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세종시가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자율주행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청년과의 일자리로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게 저도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국을 만날 때 늘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가장 많은 국비와 가장 많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 시민들에게는 아주 멀리 있는 사업들이다. 이걸 빨리 가깝게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당기는 게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의회도 충분히 돕겠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너무 큰 금액의 국비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시민들은 그냥 가끔 자율주행 차가 내 앞에서 빨리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보면 자율주행 시험 중입니다라는 차를 만나는 게 시민들은 다거든요. 그런 주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제 청년과의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물론 금전적인 지원책도 되지만 인큐베이팅 이후에 어떤 세제라던가 홍보라던가 갈망해하는 것들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집행부에 제시를 하고 같이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문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이제 금방 또 답이 나왔는데요. 예. 부처실에서 야기공장입니다. 예. 제가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예. 한 달 전에 보건복지부 원정책팀하고 만나서 먹고 사업을 좀 했는데, 예. 인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이 인구 문제 충격을 국민들이 받아들여서 버텨낼 수 있도록 이런 정책 하나 이제 추가가 됐어요. 앞으로 다가올 충격이 굉장히 큰데, 예. 세종시는 그래도 다행히 상당히 젊습니다. 젊은 도시가 청년 유치를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세종시 의장님으로서 이렇게 세종시에 관한 인구에 대해서 좀 이 문제 극복을 위한 어떤 생각이나 갖고 계시면 그 의견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기사에 첫 만남 이용권이 다시 되살아나고 증액이 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제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남녀가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만난 이용권을 주면 어찌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것이 출생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기 전에 육아를 직접 10년 동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양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직장으로서의 의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로사회라는 말이 우리 한때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직장인으로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그 이후에 가정으로 돌아가서의 이 가족 간의 유대로 저는 이 문제를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퇴근 시간도 지켜져야 하고 너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는, 그래서 늘 즐겁게 일합시다. 오늘도 신나는 하루가 되세요 라고 인사를 많이 하는데요. 직장이나 이런 사회적인 어떤 안전망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젊은 친구들은 내가 왜 결혼을 해서 이 힘든 세상에 아이를 내팽개쳐 두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걸 풀어가는, 해결해줘야 되는, 그리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세대들이 저희들이라고 보고요. 기후 문제도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고요. 행안부에서는 얼토당토하게 생활 인구라는 말을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인구 문제를 내지는 지방 소멸을 좀 해결을 하려고 생활 인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던데, 어찌 보면 이제 보건복지부가 조금은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구 소멸,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고마워하는 그런 인간관계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마주치고, 우리가 서로가 이 공동체를 따뜻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상대를 배려해야 되고 상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11시가 지났는데요. 제가 그냥 마무리 멘트를 할게요.
얼마 전에 정지아 그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지은 정지아 작가님이 세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배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배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게 조금은 구태의연해 보일 수 있는데요. 저는 제가 존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하를 나누고 위계 질서가 더 인간관계보다 위계 질서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갑질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선생님들을 대하는 학부모의 태도가 무례해져 가고 그런 모든 문제의 그 밑바탕에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몹시 각박해져 간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다시 형성이 되고 우리 세종시가 또 세종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더 안전한 사회로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우리 모두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의 행복이 나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어떤 순간이 자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다르게 마무리 클로징 멘트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순간 매 순간 만나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나고요. 제가 의원 생활이 끝나고 그냥 일상의 시민으로 돌아가서도 이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세종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또 용기 주시고 응원 주신 많은 언론인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따끔한 말씀 주시는 거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들르셔서 귀한 말씀 주시면 제가 열심히 나누도록 수행하도록 또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